안녕하세요. 모모동의 심원장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보셨다면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장기요양 인정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한다는 게 까다롭거나 어려운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지 못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 낯선 부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장기요양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시려면은 무조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장기요양 그럼 서비스가 뭘까?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의거해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다는데, 그럼 장기요양 서비스는 먼저 뭘까를 잠깐 간단하게 짚어드리면요. 장기요양 서비스는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 가정에 요양보호선생님이 오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가 있고요. 목욕 차량이나 혹은 목욕 이동 시설을 가지고 가정에 와서 목욕을 시켜주는 방문 목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어떤 시설을 가셔서 잠시 동안, 낮 시간 동안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또 저녁에는 집에 와서 주무시게 하는 주간보호센터라는 게 있고요. 또 이 외에도 실제로 입소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거기서 생활을 하시면서 계실 수 있는 노인 요양시설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기타 급여로는 뭐 방문, 뭐라 그럴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복지용구, 서비스라고 해서 당장 금액을 가져가실 수는 없지만 장기요양 등급에 의한 등급자들은 복지용구를 구매하실 때 혜택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또 서비스가 있습니다. 또 하나로는 방문 간호가 있죠. 간호사 선생님이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하셔서 혹시나 모를 교육이라든지 또 약물에 대한 설명, 복약에 대한 설명, 또 혹은 뭐 간단한 의사 선생님들의 처방을 기존으로 한 또 간단한 처치 등이 방문 간호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 서비스들은 그러면 누가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장기요양 등급자들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주변에 계시거나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계셔서 이 노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자 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 사실 제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집과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시게 되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선생님 이 자녀분들이나 혹은 대상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어떻게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려드려요. 혹은 인터넷으로도 하실 수가 있죠. 인터넷 포털 창에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라고 치시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사이트가 따로 나옵니다. 롱텀 케어라는 그런 주소를 갖고 있는 사이트인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또 관리를 신청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등급을 그러면은 내가 신청하는 거는 그렇게 한다고 친다면 이 신청을 하고 나면 어떤 프로세스로 내가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먼저 우리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이 계시다면은 그 어르신의 친척 혹은 물론 배우자, 물론 가족, 친족 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이 신청하셔도 무관합니다만은 대부분 그 정도 인지 상태, 신체 상태를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신청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에 가족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요. 신청을 해주시고 나면은 대략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담당 직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합니다. 직접 오셔서 인정조사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다양한 부분을 인정조사표에 작성해 둡니다. 그러면은 이 작성된 인정조사표와 이 인정조사표를 가지고 공단 직원 담당자분께서는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각 그 대상자분들에게 의사소견서라는 거를 제출하시라는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이제 각 대상자분들, 가족분들은 어르신을 모시고 대상자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셔서 의사소견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의사소견서와 인정조사표가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두 내용을 합쳐서 이제 등급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그 합쳐진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려요. 등급판정위원들이 이분은 정말 등급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구나. 이분은 등급 범위에서 조금 벗어나시는구나. 그래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죠. 근데 이 부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라는 게 있어요. 혹시 내가 이 점수를 부여받기에는 좀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인 경우에 이 의사소견서라든지 어떤 조사표에 의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등급판정위원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점수를 줌으로 인해서 플러스 점수를 대부분 드리겠죠. 마이너스는 잘 안 드리겠죠. 그렇죠? 플러스 점수를 드림으로 해서 이분이 등급을 받아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럼 장교양 등급 인정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가장 쉽게는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가시는 거예요. 건강보험공단을 가셔가지고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요. 건강보험공단 그 담당자 선생님께서 14일 이내에 각 가정을 방문합니다. 각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 상태, 인지 상태 등 고루고루 살펴봐요. 고루고루 살펴본 다음에 인정조사표라는 걸 작성하시죠. 그 인정조사표를 바탕으로 해서 건보로 돌아가신 다음에 각 그 가족이라든지 대상자분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알림을 해드립니다. 그럼 그 알림을 받으신 다음에 그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그 알림표에는 의사소견서 넘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개인의 넘버죠. 그래서 그 넘버를 가지고 가까운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받으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다 컴퓨터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넘버만 알려주시면은 병원에서 알아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바로 온라인으로 바로 건보로 건강보험공단 쪽으로 이 의사소견서를 전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대상자분들께서 종이를 가지고 다니실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 인증조사표와 의사선생님들이 주신 의사소견서가 합해지면 이 합해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리고요. 그 등급판정위원회라는 게 열리고 이 합해진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등급은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어지고 추가적으로 인지지원 등급이라고 해서 또 이 5등급보다는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으시지만 치매라든지 인지저하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그런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인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역의 복지관 등을 이용하는 또 등급이 있죠. 이 인지지원 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1, 2, 3, 4, 5등급과는 조금 별개의 서비스로 이루어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 장교양 인증 신청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등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1등급 어르신에서 5등급 어르신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 이 각각의 등급들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지 다음 시간에 또 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루하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끝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